내 사랑을 원한다면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엄마, 혹은 주 양육자와의 경험이 변화무쌍하고 일관되지 않은 아이는 안정적이지 못한 애착 방식을 형성한다. 그래서 아이가 지나치게 엄마에게 매달리거나 반대로 엄마와의 친밀감을 거부하며 엄마를 밀어내기도 한다. 심리학자 킴 바솔로뮤는 이런 애착을 불안정 집착형 애착과 불안정 회피형 애착이라고 불렀다. 혼동을 피하기 위해 밝힌다면 이 용어 체계는 심리학자 에인스워드나 보울비의 애착 이론과는 다르다. 어릴 때 불안정한 애착 방식을 습득한 사람은 자존감 문제를 겪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들에게는 기초적 신뢰와 확신이 결여되어 인간관계에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믿지 못한다. 또한 부모가 보이는 잘못된 태도 탓에 자신이 있는 그대로 수용되었다는 느낌을 갖지 못하고 성장에서도 자신의 진짜 모습만으로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생각을 마음 한켠에 품고 살아간다. 이 경우 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조건부로 인식한다. 가장 흔한 조건부 애정은 이렇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올려야 해. 그나마 아이가 이런 조건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고 이를 충족시킬 가능성이 있으면 다행이다. 아이를 더욱 힘들게 하는 상황은 엄마나 아빠의 기분과 그날 일진에 따라 애정의 조건이 죽을 듯 변할 때다. 조건이 무엇인지 예측하기 힘드니 그것을 만족시키는 것부터가 불가능하다. 두 경우 모두 부모의 태도 아래 깔린 암시는 이렇다. 내가 너를 사랑해 주길 바란다면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런 부모가 내리는 벌은 사랑을 취소하거나 그렇게 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란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사람들의 기대에 잘못된 태도로 대응하게 된다. 남들의 요구에 과도하게 순응하거나 반대로 과격하게 차단하고 거부한다. 전자는 지나치게 조화를 강조하고 모두의 마음에 들려고 안간힘을 쓰는 쪽이고, 후자는 다른 이들의 기대를 지독하게 혐오하면서 남한테 지배당하지 않겠다는 강박이 심한 쪽이다. 그 때문에 후자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않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는다. 두 경우 모두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일어나는 행동 방식이다. 남들의 기대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청개구리 같다. 이들에게 오른쪽에 꽃병을 놓아달라고 말하고 싶다면 부탁인데 꽃병을 왼쪽에 놔줄래? 라고 말해야 한다. 이런 청개구리과에는 앞서 말한 우카눈 유형도 포함된다. 이들은 대부분 무의식적이긴 하지만 남들에게 의존하고 싶지 않고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겠다는 욕구가 강하다. 별뜻 없이 걷는 부탁도 이들에게는 명령으로 오해되고 강력히 저항해야 할 사건이 되기도 한다. 청개구리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린 시절 부모들이 야기한 고약한 혼란에서 자신을 철저히 분리하고 보호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이다. 평화주의자들이 수능이라는 카드를 선택한 것과는 달리 거역이라는 카드를 택하기로 한 것이다. 불안정하게 애착이 형성된 사람들 중에는 싫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순응하기도 하고 반항적으로 거역하기도 하는 식으로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이들도 있다. 그리하여 이들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특히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되면 수락을 해도 마음이 불편하고 거절을 해도 마음이 불편하다. 자존감보다 의존감을 키우는 집착형 애착. 매달리는 애착 유형을 경험한 아이는 부모와의 관계가 매우 변덕스럽고 예측 불가능했을 것이다. 부모의 태도 역시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달라졌을 것이다. 아이 입장에서는 부모의 행동을 믿을 수도 예측할 수도 없다. 지금은 다정하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다가도 조금 있으면 금세 태도가 돌변해서 나를 밀어내거나 벌컥 화를 내기도 한다. 아이는 부모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도무지 가늠이 안 된다. 그냥
그날 기분에 따라 엄마 아빠의 태도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이다. 아이 입장에서는 부모의 기분이 어떤지 끊임없이 파악하고 지금 내게 뭘 바라는지 알아맞히느라 쉴 새 없이 바쁘다. 그래야 부모가 자신에게 상냥하게 대해주거나 적어도 혼내거나 벌 주지 않을 테니까. 이쯤 되면 아이는 부모 기분을 알아맞히는데 도사가 되고 그 기분에 따라 착착 알아서 행동한다. 그렇게 부모에게만 집중하면 다른 주변 일에는 관심을 가질 여유가 사라진다. 안정적으로 애착이 형성된 아이들이 부모를 안전기지로 삼아 주변을 탐색하고 관심 영역을 넓히는 것과는 사뭇 대조되는 모습이다. 아이는 부모의 기분을 살피고 통제하기 위해서 자신의 시야 안에 확보하는 게 더 급하다. 자연히 아이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발달하지 못하고 의존감만 점점 커진다. 이런 아이는 부모의 기분 저하가 자기 책임이라고 믿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모든 아이들은 부모가 역정을 내면 일단 자신한테 책임이 있다고 믿는다. 아이들 시각에서 어른은 완벽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유형의 애착을 경험한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항상 자신이 뭔가 모자라고 문제가 있다는 관념에 사로잡힌다. 부모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도 자신의 잘못으로 믿고 부모를 무조건 우러러본다. 이 아이들에게 부모는 감히 흠잡을 수 없는 신성 불가침의 존재다. 심지어 부모가 자신은 절대적 존재이고 아이는 아직도 한참 모자란 존재라는 걸 암시하면서 의도적으로 자신을 신성화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아이에게는 나는 괜찮지 않고 너는 괜찮다 라는 유행의 내적 태도가 생겨난다. 이렇게 자리 잡은 내적 태도는 어른이 되어서도 강하게 작동한다. 이미 자라서 성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남들의 동의와 승인을 받으려고 애를 쓴다. 항상 남들이 말하지 않은 신호까지도 간파하려고 촉각을 곤두세우며 시키지도 않은 일을 얌전히 처리하고 알아서 충성을 바친다. 외면당하거나 버림받는다는 건 이들에게 생각조차 하기 싫은 재앙이다. 자신이 착하지도 괜찮지도 않다는 뿌리 깊은 의심에 확정 판결을 내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어릴 때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사람이라 해도 이런 절망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이들 역시 실패를 겪으면 어떤 점에서 남들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는지 고민한다. 그리고 자존감에 상처를 입고 고통스러워한다. 우리가 주목할 점은 살면서 한 번이라도 절망이나 자존감 손상을 겪었느냐 아니냐가 아니다. 사람마다 어떤 규모와 어떤 강도로 그것을 겪는지의 차이가 각기 다른 삶을 살게 하는 분수령이 된다는 사실이다. 인간관계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는 회피형 애착. 회피형 애착 패턴이 내재화된 사람은 어렸을 때 애착 욕구가 여러모로 좌절되었던 경험이 있다. 그래서 부모에게 매달리는 대신 차라리 멀어지는 길을 선택한다. 이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가까운 관계를 꺼리고 힘들어한다. 이 경우 어린 시절에 부모가 냉담하고 밀어내는 태도를 보였을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아이를 조롱하고 억압하거나 학대했을 수도 있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유년기의 첫 경험이 외면과 무시로 시작된다. 갓난아기나 유아에 불과한 작은 존재는 이 세상에서 환영받았다는 감정을 체험하지 못한다. 이 결핍감은 이후에도 계속되어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강력한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 결국 자존감은 엉성해지고 인간관계에 대한 불신은 뿌리 깊이 자리 잡는다. 이들이 자신과 타인에 대해 갖는 태도는 그래서 나는 괜찮지 않다, 너도 괜찮지 않다 이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애정에 대한 굶주림이 요동친다. 지금이든 나중이든 자신은 반드시 버림받을 것이라는 뿌리 깊은 불신 또한 가슴속에 도사리고 있다.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속을 터놓을 수 있는 관계로 선뜻 발을 들여놓지 못한다. 이들은 항상 의심이 많다. 연인을 사귀어도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자꾸만 친밀성으로부터 달아난다. 정말 행복해질 수도 있다는 희망과 자신에게 끝내 행복 따위는 없을 거라는 체념 사이에서 분열이 생기고 연인과의 사이는 좁아졌다 멀어졌다 불안한 파도같이 출렁댄다. 연인이 있어도 연인이 없어도 이들에게 삶은 답답하고 불안하다. 이들의 자존감은 부서지기 쉬운 구조물처럼 연약하여 자주 상처받고 고통에 시달린다. 아이를 숨막히게 하는 부모의 애착. 아이를 너무 약하게 키우고 지나치게 끼고만 살려는 부모 역시 아이의 자존감을 약하게 만들 수 있다. 부모가 아이를 깊이 사랑하긴 하되 자유를 허락하지 않아 갑갑함을 느낄 정도라면 아이에게는 자주성이 생기기 어렵다. 이런 부모는 아이가 자기에게서 멀리 떠날까봐 조바심을 낸다. 부모가 친밀성에 대한 갈망을 채우고 싶어서 아이를 가급적 가까이 두려는 것이다. 아이가 독립을 시도하고 자기만의 삶을 꾸리려 노력하는 것도 이런 엄마 아빠에게는 떠나려는 의도로 비친다. 그래서 아이가 자신에게서 거리를 두면 슬퍼하고 실망하는 기색을 보인다. 아이는 그 반응을 보고 마음속에 죄책감을 느끼며 자발적으로 부모 곁으로 돌아온다. 어떤 부모는 아이와 단 둘만의 관계를 독점하려고 대놓고 이런저런 요구를 하고 금지사항을 내건다. 또 어떤 부모는 위의 전략들을 섞어서 쓰기도 한다. 어쨌든 아이는 부모를 실망시키거나 화나게 하지 않으려면 부모한테서 떨어지면 안 된다고 믿는다. 그리하여 자기 결정권을 획득하고 독립된 자아를 형성하며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고 혼자 힘으로 인생을 구성하고 싶어하는 아이의 욕구는 좌절되고 만다. 결국 아이는 자신의 욕구를 알아차리거나 표현하는 법을 익히지 못하고 부모에게 대항해 스스로를 항변하는 것도 어려워진다. 자기 욕구를 일부러 억누르는 동시에 그 욕구와 바람을 실행할 능력마저 제한받다 보니 아이의 자존감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